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법률제 17,470호로 바뀐 개정임대차 보호법의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개정임대차 보호법의 특별한 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가장 큰 내용이고, 또한 그에 상반돼서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갱신 거절권 두 개가 동시에 큰 틀에 바뀐 법의 근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약갱신 요구권은 잠시 보신다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이 그 한 축인 또 갱신 거절권이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갱신 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로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하여서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갱신 거절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갱신 거절권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본다면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제6조의 3 제1항에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망 제1항 1호에 보면 임차인이 두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이익이 연속된 것을 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이익이분에 달하게 되면 된다 이겁니다. 즉 임차인이 1개월, 2개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혹은 1개월 연체한 후 또 한 2, 3개월 지급하였다가 또 넉 달째 다시 연체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기의 차임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즉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으로서 계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예를 든다면 불법 영업장 이런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가 되어서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등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즉 무단 전대가 되겠죠. 무단 전대, 이 경우에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전대라는 것은 빌리거나 꾼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시 또 꾸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남을 거쳐서 빌려주거나 꾸어주는 것도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증축, 개축 또는 개조,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혹은 임차인의 중과실, 화기방치 등으로 인해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는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유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두 번째는 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세 번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임대인의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이 임대준 목적주택에 내가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호로는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좀비 속에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갱신되었을 경우의 기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즉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거주자의 사망이라든지 갑작스런 업무 파견이라든지 혹은 갑작스런 해외 파견 발령 명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이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갱신 거절된 임차인은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과연 직접 거주 사유가 충족했는지 이거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상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허위로 거절한 것이 판단되면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로 둘 수밖에 없는 경우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실거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가 임대인의 갱신 거절 요구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갱신 거절권이라든지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도 뜨겁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갑론을박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행정당국이나 국가당국의 확답이나 여러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실한 판단을 내리신 다음에 조치를 하고 여러가지 행정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찬호 부동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